이번 시간에는 우리 내부적 표현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적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연산을 하거나 데이터 처리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 방식을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정소수점이 있고요. 부정소수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고정소수점하고 부정소수점하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그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이 특징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정소수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정수를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부정소수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부정소수점이요. 그럼 고정소수점하고 부정소수점하고 정수냐 실수냐 소수점이 있냐 없냐 그 차이요. 사람이 뭔가 숫자를 계산하더라도 정수만 이제 들어있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랑 소수점이 막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숫자를 계산하는 거랑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정수가 훨씬 더 빠르죠. 소수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사람이 계산할 때도 그 소수점을 전부 다 신경 쓰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고정 소수점이 연산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도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 방식은 고정소수점 방식에 비해서 느려요. 느리다. 느리고 복잡하다. 고정소수점이 됐든 부동소수점이 됐든 전부 다 양수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음수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양수, 음수 둘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정소수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진연산 방법이 있고요. 십진연산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진연산에는 부화절대치라는 게 있고 1의 보수 방식이 있고요. 2의 보수 방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진연산이다 그럼 말 그대로 십진수 연산할 때 그때 사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팩연산 그리고 언팩연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고정소수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점이요. 부동소수점이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이 포함된 그런 실수 데이터를 표현하고 연산하고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맨 앞에 이제 부 양수냐 음수냐 그거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지수부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수부, 소수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특정 숫자가 있을 때 이제 뭐 1, 2, 3.456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어요. 만약에 음수다라고 했을 때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요 마이너스를 이제 부호부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면 될 거고 여기서 123.456이라는 이 숫자를 이제 소수부랑 이제 지수부랑 서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서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정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부와 소수부를 분리하는 그런 정규화 과정이 필요한 게 우리 부동소수점 방식이고요. 이 부동소수점 방식은 이제 부호부 그리고 지수부, 가수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더라. 이런 가수부를 다른 말로 소수부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부동소수점은 고정소수점에 비해서 이제 연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느려요. 근데 고정소수점에서는 숫자 1이다 그러면은 1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소수점에는 1.1도 있을 수 있어요. 1.2가 있을 수도 있고 1.123이 있을 수도 있고 1.5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1이라는 숫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고정소수점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부동소수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정소수점에서 마이너스 5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하나밖에 없지만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1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5.2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소수점에 비해서 부동소수점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있어서 고정소수점보다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게 우리 부동소수점이요. 해서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하기 적합하다. 이런 게 이제 부동소수점이요. 그래서 고정소수점이랑 부동소수점이랑 정수다 실수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생김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고정소수점은 속도가 빠르고 구조가 단순하다. 근데 부동소수점은 속도가 느리고 복잡하다. 그리고 지수부와 소수부를 분리하는 그런 정규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리고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특징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외부적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 있죠. 그 결과를 사람이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외부적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문자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문자 표현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외부적 표현 방식에는 우리 BCD라는 게 있고 ASCII 코드라는 게 있고 EBCD, IC라는 코드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BCD 코드라는 거는
6비트 코드예요. 6비트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2의 6승에서 우리 64가지의 문자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IBM에서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존 비트 2개의 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트 비트 4개의 비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BCD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에러를 검출할 수 있게끔 페리티 비트를 우리가 추가를 시켜요. 페리티 비트 1비트를 추가시켜서 7비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BCD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어 소문자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요. 아스키 코드는 얘는 7비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미국 표준협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한 개 문자 표현할 때 이제 3개의 존 비트로 되어 있고요.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2의 7승에서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스키 코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통신할 때 오류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1비트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시켜서 8비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드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아스키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통신할 때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요 아스키 코드요. 그 다음에 이제 EBCD IC 코드요.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BCD라는 요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6비트짜리 BCD 코드 있죠. 그 BCD 코드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게 확장해서 2비트를 더 추가시켜서 총 8비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BCD 코드 개발한 IBM 거기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요 EBCD IC 코드는 한 개의 문자를 표현할 때 4개의 존 비트랑 4개의 디지트 비트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2의 8승에서 256가지의 문자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통신할 때 오류 체크하기 위해서 1비트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시켜서 9비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 EBCD 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해서 아까 BCD 코드는 총 6비트로 돼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돼 있다 그랬고 EBCD IC는 8비트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6비트 중에 4개 비트는 디지트 비트, 아스키 코드에서도 4개는 디지트, 그 다음에 EBCD IC 코드에서도 4개는 디지트 비트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죠. 6개에서 요 디지트 4개 빼면 이제 2개 남죠. 2개는 이제 존 비트로 사용되는 거고 아스키 코드에서 남는 그 3개의 비트를 이제 존 비트로 사용하는 거고요. EBCD IC에서 이제 요 디지트 비트 4개를 빼고 나면 4개 남죠. 그 4개 비트를 이제 존 비트로 사용합니다. 해서 어떤 코드가 됐든 디지트 비트는 무조건 4개 비트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남는 게 전부 다 이제 존 비트요. 요 존 비트가 뭐고 디지트 비트가 뭐냐? 요 디지트 비트에다가 이제 이진수로 뭔가를 써요. 썼을 때 그게 영어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트를 보고 우리가 존 비트라고 합니다. 해서 얘는 2의 6승이다 라고 해서 얘는 64가지의 문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2의 7승이다 라고 해서 얘는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EBCD IC 코드는 8비트, 2의 8승에서 256가지의 문자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외부적 표현 방식에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컴퓨터가 계산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태로 그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골고루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아스키 코드요.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BCD 코드 여기서는 뭘 사용 못한다? 영어 소문자를 표현할 수가 없다. 영어 소문자를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BCD 코드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BCD 코드는 우리 문자 표현 방식에 있는 BCD 코드 있죠? 거기가 총 6비트짜리였는데 그 BCD 코드에서 존 비트 있죠? 존 비트가 총 2비트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 2비트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비트를 생략했으니까 총 4비트가 남았겠죠? 그 4비트만 가지고 10진수 한 자리 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보고 BCD 코드라고 해요. 그 4비트를 가지고 이제 1248 해서 10진수 한 자리를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CD 코드를 다른 말로 우리가 8421 코드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런 코드를 보고 우리가 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이런 가중치 코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8421 코드예요.
여기서 가중치 코드다라고 나왔고 여기는 또 비가중치 코드다라고 나왔어요. 가중치가 뭐고 비가중치가 뭐냐? 예를 들어서 1100이라는 이진수가 있습니다. 이 841 코드로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1248 써서 1이 있는 곳만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10진수로 12라는 숫자입니다. 이때 이제 요 자리를 보고 우리는 1, 여기는 2, 여기는 4다, 여기는 8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각 자리마다 고유한 값이 정해진 거, 그게 가중치 코드입니다. 만약에 1, 2, 3, 4, 1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라고 부르죠. 그 각각 자리마다 고유한 값이 정해져 있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가중치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가중치 코드는 뭐냐? 이런 고유한 값이 없는 거를 보고 비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 코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코드가 8421 코드, 8421 코드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가중치 코드에는 이런 841만 있는 게 아니라 241 코드, 541 코드하고 여러 가지 코드도 있습니다. 자, 이런 841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10진수 입출력이 간단해져요. 4비트만 가지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간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X3 코드, 3초과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3을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초과라는 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거기서 이제 초과예요. 초과. 초과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41 코드 얘 가지고 이제 10진수로 구하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3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1100이라는 이진수가 있는데 이거를 3초과 코드로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1, 2, 4, 8 해서 얘는 10진수로는 12가 되죠. 12에다가 더하기 3만 해주면 돼요. 그럼 15가 나오죠. 그 15가 3초과 코드의 결과값입니다. 자, 요 이진수의 3초과 코드의 결과값은 15요. 그렇게 해서 3만 더해주면 되더라. 그게 3초과 코드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왜 쓰냐면은 보수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기보수 코드를 보고 우리가 3초과 코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보수 코드라는 말이 나는데 얘가 뭐냐면은 0은 1로 1은 0으로 그렇게 뒤집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보수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어 놓으면 그 10진수 값에 대해서 이제 구의 보수를 얻는 그런 코드를 보고 우리가 자기보수 코드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3초과 코드요.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레이 코드는 BCD 코드 있죠. 841 코드요. 여기에 인접하는 비트를 XO와 연산을 다 해요. XO와 연산해서 만든 그런 코드를 보고 우리가 그레이 코드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841처럼 그렇게 각 자리마다 고유한 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비가중치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1비트만 변화를 시키게 되면 요 XO와 연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 수치가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오류가 적습니다. 그런 걸 보고 그레이 코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 코드요. 페리티 비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해밍 코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 둘 다 에러 검출하는 거예요. 오류와 관련된 코드예요. 둘 다. 자, 페리티 검사 코드다라고 하게 되면 이진 정보를 이제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때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는 코드를 보고 페리티 검사 코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송신 측에서 1100이라는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때 이제 보내줄 때, 야, 내가 너한테 뭐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 뭐 문자 보낼 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한테 미리 전화해서 내가 너한테 무슨 문자 보낼게 라고 얘기하고 보내요? 아니잖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데이터를 보낼지 몰라요. 그럼 수신하는 측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신한 측에서 1100이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보내서 받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왜? 상대방이 뭘 보낼지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수신 측에서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분이 안 돼요. 그때 이제 페리티 비트라는 걸 추가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라는 거를 맨 뒤에다가 이제 추가시켜요. 1비트로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수 페리티라는 게 있고 기수 페리티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 페리티라는 거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1의 개수를 전부 다 짝수개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고요. 기수 페리티다라고 하게 되면 그 1의 개수를 홀수개로 맞춰서 그렇게 보내주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송신 측에서 1100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페리티를 맨 뒤에다가 여기다 추가를 시킬 건데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보낼 때 내가 만약에 우수 페리티로 보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수다 그럼 짝수라 그랬죠. 짝수기 때문에 지금 1의 개수가 1개, 2개에서 짝수기 맞죠? 맞으니까 지금 여기 페리티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상대방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수가 아니라 기수 페리티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홀수계라 그랬죠. 근데 지금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는 1이 2개밖에 없습니다. 짝수계니까 이 페리티라는 부분에다가 1을 써서 1의 개수를 총 홀수계로 그렇게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전송을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전송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너한테 데이터 보낼 거야. 내가 지금 기수 페리티를 묶었어. 그리고 집어 던져줘요. 그럼 상대방이 데이터를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수신 측에서 진짜 1의 개수가 기수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풀어봤더니 1의 개수가 3개죠. 3개니까 기수 페리티로 묶어 보낸 거 맞죠? 맞으니까 1의 개수가 3개니까 홀수계 맞네. 에러가 없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날아가다가 중간에 여기 데이터가 1로 변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기수 페리티로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풀어보니까 1의 개수가 총 4개, 짝수계죠. 그러면은 오류가 있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류를 검출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페리티 검사 코드예요. 얘는 에러를 뭐만 할 수 있다? 검출한다. 에러 검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해밍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 해밍 코드는 에러를 검출을 해요. 오류를 검출해서 뭐까지 하냐? 교정까지 해줍니다. 교정까지. 검출하고 교정까지 하는 코드는 해밍 코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에러를 검출만 해주고요. 얘는 교정까지 해줘요. 이 해밍 코드라는 아이는 2비트 오류 검출할 수 있고요. 1비트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에러는 2개까지 찾지만 오류 교정은 몇 개만 해준다? 1개만 할 수 있더라. 요게 해밍 코드입니다. 만약에 페리티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요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보낼 거예요. 기수 페리티로 묶어서. 그리고 상대방한테 뿅 하고 전송했더니 지금 오류가 여기서도 발생했고 여기서도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기수 페리티로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수신 측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풀어보니까 1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1이 5개, 홀수계 맞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는 오류가 2개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페리티의 단점이요. 페리티 비트라는 거는 오류를 몇 개만 찾아준다. 딱 1개의 오류만 찾을 수 있더라. 근데 이 해밍 코드는 2개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정은 딱 1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오류 검출과 관계된 코드가 뭐냐? 문자 표현하는 코드가 뭐냐?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아닌 거 찾아라. 에러를 검출하고 교정까지 하는 코드가 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니까 종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코드마다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